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터디는 6월 1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자 1일 브리핑은 네, 빠졌습니다. 네, 데이터는 오늘 같이 나타내 드릴게요. 부산 부동산 시장 가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나는 살 거 다 샀어. 네가 좀 사줘야 되겠어. 네가 좀 사줘야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제발. 제2의 도시 이거 10년 후면은 바뀌죠. 10년 후면은 인천과 바뀝니다. 이미 근데 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미 아니더라. 대구는 아직도 섬유도시 이야기하나요? 부산은 아직 운동화 이야기하나요? 고부가 가치 산업 없더라. 천대 기업 중에서 부산에 남아있는 곳은 없더라. 그만큼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모멘텀이 성장에 따른 모멘텀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앞으로 이 이야기 향후 한 100년은 100년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모여드는 곳은 부산이 아니더라. 매도 물량 45,528건 일주일 전 대비 뭐 한 0.5%에서 1% 정도씩 매도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가장 물량이 많았던 작년 10월 13일 45,319입니다. 45,319. 지금은 몇 개다? 45,528. 20년에 허위 매물 있던 파란색 이와의 허위 매물이 사라지면서 매도 물량은 뭐 3만 몇 개인가요? 3만 7천 개, 뭐 3만 8천 개 수준으로 떨어졌었는데 역대 최대의 물량이다. 역대 최대의 물량이다. 간다 하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만 올라라. 판다. 놈들 앞에서는 간다. 마음속으로는 판다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 물량은 13,400개.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전세 매물 거래가 잘 이루어지면 매물도 줄어드는 형국으로 갈 거예요. 많다. 자, 요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려면 아직까지 지금 수준의 절반 정도, 이 수준까지, 연말까지 이 추세로 계속 떨어진다면, 임차인들이,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겠지만, 대안을 찾아 떠나는 거죠, 이제. 경기도로, 수도권으로. 매도 물량 많이 거래된다 하지만, 물량은 는다 하면서 연중 최고치 156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주에는 24개가 늘어나더니 이번 주에는 41개가 늘어나 있습니다. 아까 매도 물량 늘어나는 거 역대 최고치의 매도 물량이에요. 근데 매도세가 약해졌다고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개선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많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는 합니다. 매수세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래량 59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 한 번씩 받게 됩니다. 거래량은 지난달과 4월달, 5월달 비슷한 수준, 6월 또한 비슷한 수준. 간다. 축축축. 이런 모습 아니라면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뭐 급락도 잘 안 나타날 것 같고 급등도 잘 안 나타날 것 같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525건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번 주에는 503건, 지난달에는 545건 주간 거래량을 살펴봤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어느 주 하나도 500건을 시원하게 뚫고 넘어가는 주는 없네요. 그 말인즉슨 거래량이 시원치 않은 흐름으로 간다. 이것이 늘 폭발적으로 상승해줘야지 사람들의 심리에 불을 붙일 텐데요. 그건 아니죠. 뭔가 산소가 뭔가 차단된 느낌. 오늘 거래된 가장 비싼 아파트가 7억 3천. 수도권에는 고부가 같이 산업을 줬다. 부산에는 뭐 줬는데? 아파트를 줬다. 대구에는 뭐 줬는데? 아파트를 줬다. 대기업이 진출해서 아파트를 선물로 안겨주고 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몇 개인가요? 한 160만 개 되나요? 160만 개? 인구 900만에? 인구 950만? 930만? 네. 한 160만 개 되나요? 부산의 아파트 몇 개인가요? 한 75만 개? 80만 개? 뭐 근래 워낙 많이 지어져서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인구는
한 600, 한 대구 부산 합치면 인구가 230만, 330만 하면 560만. 500,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560만에게 아파트를 얼마나 선물해 줬습니까? 한 140만 개 선물해 줬어요. 인구 한 900, 한 50만 명 된다고 서울 치고, 서울, 대구, 부산. 아파트를 서울에는 한 170만 개, 180만 개까지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율 한번 보십시오. 그래, 서울, 너희는 산업을 줄게. 경상도, 너희는 아파트를 줄게. 뭐 이런 겁니다. 예. 아파트가 밥 먹여줍니까? 임대사업자에게는 밥 먹여주겠죠. 자, 노인과 바다, 부산, 아까 MBC였던가요? 네, 거기 자료였습니다. 디페런스상 오션테라스, 자, 20년, 최근에 아파트들, 연식이 얼마 안 된 것들 위주로 높은 가격대 점하고 있고요. 높은 가격대 대비 20% 정도 빠져있고, 많은 것은 35% 정도까지도 빠지는 모습. 가장 최근의 아파트, 예, 신고가가 아니더라. 네, 분양권 상태 때는 가격이 훨씬 더 좋았죠. 네. 네, 또 기도해야죠. 뭐 가격이 오르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규제는 뭐 한 10중 8구는 풀려 있는 상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얼마나 더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거는 굳이 안 봐도 되겠고요. 갑자기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나요? 거래량도 줄어들었지만 이 가격대가 막 수십억 거래되는 게 없고 막 10억 넘어가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요런 날들이 또 있긴 있어요. 거래 높은 가격 많이 신고 안 되는 이렇게 모여 있는 날들이 있긴 해요. 뭔가 좀 싸하지 않나요? 지금 몇 페이지째인가요, 지금?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인데 갑자기 3억 원대 아파트 보이기 시작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페이지까지 30건 또 채 되지 않죠. 네. 오늘 59건의 거래면 그 중에 절반 정도만 3억 이상의 거래니까 뭐 얼추 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도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뭐 큰 변화도 없고 변동도 없고, 그래서 오늘 가격 어제는 제가 데이터만 수집해 놓고 방송을 못 했었는데요. 요거 사이트 돈보.co.kr, 저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사이트인데 자료가 보기가 제일 편해서 종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싼 아파트가 없으니까 주말에 아마 또 기도하시겠죠. 네.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익명 게시판에 일명 뭐 시세 조작 행위 비슷해요. 정부에서 철퇴를 내리겠다고 했던 그 사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누군가가 익명 게시판에 이야기합니다. 모 아파트가 몇 억 갖다 카더라. 누가 또 카더라. 카더라를 모아서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신고가 나올 거 대기 리스트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퍼뜨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철석같이 믿고 이것들을 많이 신봉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카더라로 모였던 게 이게 진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명백한 시세 조작 행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간다라고 말하고 판다라고 시장에서 대응하는 일부 사람들. 건당 거래 대금은 지금 계속 내려가서 아주 고가 아파트 거래되고 난 시점 이후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3억 6천 정도 수준인데요. 대구가 뭐 3억 2천, 3천, 네, 같이 지금 꺾이는 모습, 제가 꺾여 나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근데 4월달, 5월달 접어들면서 꽤나 큰 반등이 보였습니다. 꽤나 큰 반등이 보였어요. 아주 비싼 아파트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많이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의 흐름들은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대구는 5월의 거래량이 2,000건 돌파하려고 해요. 부산은 갑자기 싸해요. 대구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느낌. 이게 대구의 느낌이라면 부산은 더 많이 올랐다가 덜 떨어졌다가 덜 올라가는 느낌? 이게 부산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된다면 2022년처럼 암울해질지도 모르겠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반반 3억 이상가 이후에 반반, 뭐 맨날 고가 아파트 뭐 10억짜리 아파트 이상 아파트 나오고 들고 나오고 뭐 양극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3억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 절반, 3억 이하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 절반. 고만고만합니다. 평균 매매 가격도 아까 보셨지만 3억 6천. 6억 이상 거래량도 앞으로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4월, 5월 재산세 이후로 종부세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금 안 거치죠. 아까 그 뉴스에서도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은 수출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세금은 누가 냅니까? 일반 직장인들, 유리 지갑만 뜯어내 갖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국 또 가진 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또 세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분양권 6건의 거래 중에서 신고가는 2건 있었고요. 한창 때 6억 이상 갔던 아파트들이 지금 4억대, 아파트 6억까지 갔던 것이 30% 정도 빠져서 4억대 거래되었다시피 분양권도 매번 같은 모습. 대구가 요 구축들의 가격이 일부 반등하면서 분양권 가격이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대구도 분양권 매도 물량 무지하게 많아요. 4,000건, 4,000건이 육박하는 매도 물량이 있습니다. 전세 79건 중에서 신고가는 없었고요. 전세 거래 딱히 많지는 않아요. 고점 대비 한 2억씩 돌려줘야 되는데 받아놓은 전세 돈 어디다 있었습니까? 다 어디 있었어요? 왜 다 없다고 아우성이고 나라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애시당초에 이렇게 신축의 아파트들 한 2년차 접어 들어가는 요런 아파트들 가격 보시면은 애시당초에 내 돈으로 집을 샀던 게 아니었다. 네. 가격 보시면은 뭐 1년씩 떨어지는 모습들 계속 보실 거예요. 이게 올 가을에 정점을 이룬다는 뉴스 나오고 있죠. 저희가 한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건당 전세 가격 요런 부분 갭 차이 앞으로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비싼 전세 가격이 형성되어 줘야 되는데 요것을 끌어올리려면 임대차 3법이 무력화 되어야지 전세 가격, 아파트 가격이 반등한다 손 치더라도 전세 가격이 그 보조를 맞추지 못하도록 족쇄가 치워져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